이재명과 지지고 볶고 싸웠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이재명에 대해 돌연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중심을 못 잡고 있는 박지현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잠시 후 전합니다. 검찰 조사를 이상하리만큼 거부하고 있는 이재명이 내가 마치 대장동 사건과 깊은 관련 있는 것처럼 뉴스만 틀면 검찰발 뉴스가 수개월째 계속된다고 말했습니다. 뻔뻔함의 대가임을 증명하고 있는 이재명 소식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의 분노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친문으로 분류되는 윤건영이 어디 가서 문재인 욕하다가 걸리기라도 한 것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의 닥터카 거짓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신현영이 탑승했던 닥터카는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대기만 하다가 철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현영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시 집구석으로 돌아간 것이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의 해산물 잔치가 열렸습니다. 저도 해산물을 참 좋아하는데요. 국민의힘에 어떤 해산물이 등장했는지, 그 해산물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지 보도합니다.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시는 67만 6천 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이재명은 옷을 입을 때 먼지 제거를 말끔히 하는 것으로 유명한가 봅니다.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는 말입니다. 요즘 방송 패널로 자주 나오는 청년 정치인이죠.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털어도 먼지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해 저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지현, 얘가 누굽니까 여러분? 민주당의 지난 8.28 전당대회 당시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겠다고 주제넘게 굴자 박지현은 당시 이재명의 당대표 선거 출마 자격을 요구하면서 이재명과 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지난 9월엔 검찰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은 이재명에 대해 박지현은 당당히 수사에 임하고 의혹을 씻어야 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며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수사도 받지 않는 여권의 불공정과 부정의를 각인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이재명에게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랬던 박지현이 이번엔 왜 돌연 이재명을 두둔하고 나선 것일까요? 박지현은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찰의 의도에 관한 질문에 이 대표가 워낙 전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던 분인데 본인 관리는 철저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검찰에서는 어떻게든 죄가 있다고 보고 털 때까지 털어보자는 식이다. 계속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출석을 통보했지만 민주당은 출석 통보를 하는 방식에 대해 물고 늘어지며 광견병에 걸린 개처럼 굴고 있죠. 때문에 박지현 또한 이러한 민주당의 검찰 물고 늘어지기 작전에 동조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박지현은 이번에도 역시 이재명이 당당하게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긴 했습니다. 박지현은 이재명이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응해야 한다고 즉답했습니다. 박지현은 사실 이 대표가 9월에 당대표 되자마자 그때도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며 그 당시에 의원총회 열어서 출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저는 무조건 당당히 수사에 임하고 의혹을 씻어야 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검찰에 당당히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현이 한 말을 종합하자면 이재명이 검찰에 빨딱빨딱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이재명은 검찰 조사를 받아봤자 먼지 한 톨 안 나올 정도로 죄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박지현 본인의 머릿속 실제 생각도 자신이 뱉은 말과 일치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은 자신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데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윤석열 정권이 드디어 마각을 드러냈다며 검찰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지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양 말했는데요. 이재명이 말한 마각은 숨겨진 본성을 드러냈다 이런 뜻인데
윤석열 정권이 마각을 드러낸 게 아니라 이재명 네 측근들을 불러다 조사해보니 이재명 너의 범죄 행각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러므로 마각을 드러냈다라는 말은 윤석열 정권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쌍욕 잘하는 이재명이 만약 공식석상에서 쌍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이재명이 드디어 마각을 드러냈다라고 한다면 이 마각이라는 말이 그 상황에 아주 그냥 찰떡같이 들어맞는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은 또 연일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고 이재명의 뼈를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뼛속을 후벼파고 들어갈 정도로 날카롭게 평가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24일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다른 국민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면 될 문제라며 그래야만 하는 게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지 입으로 평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평등을 허구한 날 국 끓여 먹듯 했죠. 하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는 다릅니다. 이재명 또한 제1야당 대표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이므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일반 국민들처럼 똑같이 대응하겠다. 법이 사람에 따라 달라지면 되겠냐. 이와 같은 말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것인데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 기어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이것도 모자라 당대표까지 된 이재명은 민주당 내에서도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쟁취한 그 두 가지 자격이 모조리 물거품되고 결국 헛수고한 셈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참 재밌는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윤건영이 지난해 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소개로 대선을 준비 중인 이재명을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을 저도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의혹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의혹을 대깨문들은 사실이라고 믿고 있나 봅니다. 왜냐고요? 대깨문들이 윤건영을 고강도로 비난하며 반발하고 있거든요.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반발할 필요는 없겠죠. 지난 2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에는 윤건영을 비판하는 글이 수십여 개 이상 올라왔습니다. 이재명은 201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을 강하게 공격해 현재까지도 대깨문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친문인 윤건영이 이재명을 만났다고 하니 대깨문들이 열받아 뚜껑이 확 열려버린 것입니다. 몇 명 안 돼 보이는 문재인 지지자들은 트위터를 통해 윤건영이는 앞으로 친문이라 하지 말고 이재명 B라고 불러야 한다. 윤건영이는 앞으로 문 전 대통령 복심이니 뭐니 헛소리 그만해라. 윤건영 저 인간이 그동안 양산 들락거린 거 첩자 노릇한 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깨문들 중에서도 더 절실한 대깨문으로 보이는 한 네티즌은 윤건영뿐만 아니라 문재인의 대변인 노릇을 했던 고민정과 김의겸을 함께 거론하면서 이 가증스럽고 추잡한 인간들, 인이 두통시 치고 제명이 옆에서 그러고 싶냐? 라고 했습니다. 고민정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당대표인 이재명과 함께하고 있고 김의겸 또한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이재명의 입을 대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과 왼수지간인 이재명 밑에 들어간 이들을 대깨문들은 탐탁치 않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싸잡아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유동규 씨로부터 지난해 1월 대선을 준비하던 이재명에게 윤건영을 소개해줬다는 진술을 받았고 이와 관련한 통화 내역도 입수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측은 유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했지만 대깨문들은 이미 이재명을 거짓말 상습범 취급을 해서인지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하는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은 어느 한 대깨문은 윤건영에게 직접 항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윤건영 의원도 시원하게 망하시라. 저는 이와 같은 말을 윤건영에게 전한 대깨문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재명에게 붙어먹은 인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조리 다 시원하게 망할 수밖에 없으므로 걱정 붙들어 매시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베트남을 찾아 6명 자녀를 둔 현지 직원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베트남 삼성 R&D 센터 준공식을 위해 하노이를 찾은 이 회장은 베트남 현지 시간으로 22일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을 찾아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6명의 자녀를 둔 서브 어셈블리 부서의 하튜에 씨에게 베트남 휴양지인 푸꺽 여행권을 선물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해외 출장 중 직원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기며 직원들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이재용 회장이 중남미 출장을 다녀오면서 장기간 해외 출장 중인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직원 20여 명의 국내 가족들에게 굴비 세트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 법인을 방문했을 때에는 다자녀 직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 갤럭시 휴대폰과 태블릿 등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자녀가 많은 직원들을 특히 더 잘 챙기는 모습에 감동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듯합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닥터카에 지멋대로 탑승해 응급 환자 구조를 방해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가운데 어처구니 없는 사실 한 가지가 추가로 더 밝혀졌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 갔던 닥터카 14개 팀 중 13개 팀은 구조 작업을 실제로 했지만 딱 한 개 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철수했다고 하는데 이 팀이 바로 신현영이 탑승했던 명지병원 닥터카로 드러났습니다. 신현영은 당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구조 비스무리한 일은 조금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다가 철수한 것입니다. 지난 23일 TV조선이 공개한 닥터카 14개 팀의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0-30분 전에 도착한 다른 닥터카들은 응급처치를 하고 환자 이송도 도왔지만 명지병원 닥터카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대기만 하다 철수했습니다. 그 시간 차이는 정확히 신현영과 신현영 남편을 태우느라 늦은 바로 그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닥터카들의 구조 활동을 비교해보면 1시 16분에 도착한 분당 차병원은 비응급 40명 정도를 중증 경증 환자로 재분류하고 병원 이송을 이미 했습니다. 1시 23분에 도착한 분당 서울대병원은 임시 영환소를 방문해 사망으로 판단된 환자를 재검진하는 절차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신현영의 명지병원 닥터카는 20-30분 늦게 도착했고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활동 보고서 비고란에 먼저 도착한 팀이 처치 완료라고 기록하는 생쇼를 선보였습니다. 앞에 도착한 팀들이 이미 구조를 거의 다 한 상태여서 신현영 부부를 태우고 온 명지병원 닥터카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던 것일까요? 김어준 방송에 나와 압사 사고의 골든타임은 4분이라며 응급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한 신현영. 하지만 그 귀중한 골든타임을 자신의 쇼에 이용해 먹느라 홀라당 날려버린 신현영. 신현영 너 같은 작자가 측근의 죽음에도 침묵하는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 소속인 점은 참 다행이긴 하다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불행입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드디어 당심 100% 전당대회 룰 개정을 마치고 당대표 선거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룰 개정이 탐탁지 않은 성상납쟁이 이준석이 당권 주자들을 새우에 빗대 표현하면서 조롱 수준의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조롱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정작 이준석 넌데 이준석 너는 개와 양고기도 모자라 이제는 바닷속 동물들까지 소환해 네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걸 보면 인생 참 악착같이 사는구나. 그 악착을 정치판이 아닌 새로운 일을 찾는 데 쓴다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렇다면 이준석이 무슨 이유로 새우 카드를 꺼내든 건지 드러나 볼까요? 이준석은 지난 22일 김기현, 장제원 연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새우 2마리가 모이면 새우 2마리이고 절대 고래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준석이 지가 죽도록 싫어하는 윤석열 대통령계 의원들의 시너지 효과를 평가절하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음 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가 두 의원을 새우라며 합해봐야 고래가 못 된다고 폄하했다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고래와 고등어가 함께 싱싱하게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썼습니다. 지난해에도 대선 경선에 나선 예비 후보들의 체급을 물고기에 비유하며 한판 붙은 바 있던 정 위원장과 이준석의 설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정 위원장은 돌고래, 고등어, 멸치는 생장 조건이 다르다며 정치적 중요성에 따라 후보들의 차등 대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서 돌고래는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던 윤석열 당시 후보를 고등어와 멸치는 다른 군소주자들을 뜻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게 죽기보다 싫었던 이준석은 멸치와 돌고래를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올바른 경선 관리라고 입이 대빨 나와서 노발대발 반발했었죠. 정치인들의 체급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 공감하지 않았던 이준석이 지금은 친윤계 의원들을 세우라고 깎아내린다면 이건 명백한 모순입니다. 때문에 정진석 위원장이 다시 고래 비유를 꺼내든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준석은 본래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는 종족인데 정진석 위원장이 이준석 따위를 상대하며 되받쳐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정진석 위원장이 이준석 말에 반응을 나타내자마자 이준석과 친한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귀여움은 다 팔아먹고 건방지게 생겨먹은 두더지가 불쑥 나와 약 올리는 것처럼 정진석 위원장 방박에 재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성산합 이준석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마치 이준석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김용태는 고래든 고등어든 함께 뛰는 선거 좋다. 왜 이들을 바다가 아닌 호수에서 싸우게 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라고 했는데요.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하는 룰을 바다해 당원 투표 100% 룰을 바다보다 못한 호수에 빗대 비꼰 것입니다. 1990년 출생인 용태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투표가 가능하다 하여 바다에 비해 적은 양의 물이 고여있는 호수에 빗댄 것은 잘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들도 답할 수 있는 여론조사 포함 룰을 바다에 빗댄 것은 틀린 표현일 뿐만 아니라 김용태의 너의 착각과 오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태가 이 누나 하는 말을 잘 새겨들었으면 하는데요. 당원 이외에 여론조사를 포함하는 것은 바다가 아니고 호수는 더더욱 아니고 또랑물일 뿐입니다. 또랑물은 사실 전라도 사투리이고 도랑물이 표준어입니다. 깊고 넓은 바다와는 달리 도랑물은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내린다면 물이 금세 불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또한 당대표 뽑는 일에 포함된다면 역적 같은 후보의 표가 확 불어날 수 있기에 도랑물이라고 한 것이고요. 웃기려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용태 너는 네 수준에 맞는 또랑물에 가서 준석이랑 도랑치고 가재나 잡고 니들만의 세계에서 니들 취향에 맞게 놀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또랑물이 다 얼어있다면 얼음을 깨부수면서 당 징계와 성상납 경찰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